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0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합기 및 배기에 저항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에 따라서 엔진 성능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흡기를 하기도 하고 가변 배기를 하기도 하고 와류기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공기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오픈흡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변 배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와류기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맥을 잡지 못하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엔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픈흡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 위쪽입니다. 오픈흡기를 하면 공기 흐름에 저항이 적게 걸리게끔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필터보다 오픈흡기 스펀지 같이 생긴 것을 넣으면 흡기 저항이 줄어듭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흡입 공기를 빨아였습니다. 저항이 적겠죠. 저항이 적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공기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역류가 발생할 때 그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속회전에서는 불리합니다. 회전수가 낮거나 또 연료 분사량이 적은 조건에서는 불리해진다 이겁니다. 오픈흡기를 했을 때 어떤 성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RPM을 높게 타는 운전자들,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RPM을 높게 타는 운전을 했을 경우에 차가 잘 나갑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저항이 적게 걸리고 공기 흡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여서 오픈흡기를 장착해 놓으면 고속회전, 레이싱하는 형태의 운전을 하게 되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다이나모 테스트에서도 결과치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흡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오픈흡기를 해서 밟아보시면 차가 잘 나간다. 이때 잘 나간다는 고속회전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고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좋겠지. 반대는 아니겠지. 왜?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흡기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사진 보시면 가변 배기가 있습니다. 가변 배기는 또 어떨까요? 가변 배기를 장착해 놓고 배기관에 공기 흐름을 보면 저속회전에서는 불리합니다. 배합이 어느 정도 걸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고속회전에서는 배합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고속과 저속 모든 부분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버터플라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데 조금 연다, 많이 연다, 풀로 연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변 배기 튜닝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가변 배기 단점은 또 무엇일까요? 가변 배기를 했을 때 소음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변 배기를 하신 분들 고속주행에서 밟으면 차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죠. 왜? 소음계에서 걸려야 되는 저항 또는 DPF에서 걸려야 되는 저항값이 감소되기 때문에 차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변 배기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남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이 두 가지 장점을 보면 가속 페달을 풀악셀 했을 때 차가 잘 나간다예요. 그런데 단점은 또 무엇일까요? 소음이 심하다. 오픈흡기도 소음이 심하고 가변 배기도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픈흡기나 가변 배기는 달릴 때 차가 잘 간다.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시끄럽다예요. 그리고 저속회전에서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토크발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살짝 밟을 때 허당계가 있다는 거죠.
RPM 일정 RPM 이상 올라가면 성능이 좋아지는데 일정 RPM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성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좋은 것 같으면서 안 좋다는 거죠. 자, 가변배기만 한번 봅시다. 가변배기를 보면 공회전에서 저 밸브를 열어놨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산소 센서에서 희박연소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희박연소로 해서 체크가 되면 그 신호값을 ECU에 전달했을 때 공연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 분사량을 높이게 됩니다. 연료 분사량을 높이게 되면 기름이 더 먹게 되죠. 해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와류기 여러 종류 있죠. 여러 종류 있는데 이 와류기는 저항체입니다. 저항체를 두면 배기관 설계 때 일정한 규격인데 일정한 규격보다 적게 된다는 거죠. 단면적 축소 현상이 생기고 저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속회전 그리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입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 시내 중에서 가속 페달 푹 밟는 조건,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면 공기저항, 구름저항 이런 저항들 때문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비가 불리해집니다.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하면 차 속도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허빅구에 장착해 놓으면 허빅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쉽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공기가 적게 들어오는데 연료 분사량이 많다 하면 매연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했을 때 엔진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연소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에서 공기량이 부족하다. 그럼 꺼름이 발생하겠죠. 굴뚝이 있는 재래식 아궁이에 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을 때 굴뚝을 높게 달죠. 높게 달아서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게끔 한다. 그렇게 해서 배기관을 길게 뽑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배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저항체를 넣어놓고 헛기 및 배기관에 저항을 주게 되면 공회전, 연료 분사량이 적은 조건, 회전 속도가 느린 조건, 이 조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속에서 좋다,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좋다 하면 와류기고, 고속회전에서 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에서 좋다 하면 오픈흡기나 가변배기를 장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요. 오픈흡기, 가변배기는 저속에서, 즉 실용 영역에서 운전했을 때는 손해를 봅니다. 소음도 많아지고 또 출력발도 약합니다. 낮은 RPM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회전으로 지으면 좋습니다. 와류기는 저속회전에서 좋습니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적은 조건의 저속회전, 즉 공차 상태 평길 또는 내리막 좋습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장착하고 긴 오르막길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연비 떨어집니다. 출력 떨어집니다. 차 속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연비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모릅니다. 왜? 그냥 밟으면 가니까. 밟으면 간다는 것이 공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차고 완전히 천지차예요. 차 무게도 가볍고 공차 상태고 시속 100km 이하로 다닌다 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푹 밟는다, 엔진에 힘이 푹 끌린다 했을 때는 연료 분사량이 확 증가합니다. 이때 공연비가 불량해집니다. 매연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와류기를 장착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탄다 그러면 엔진 성능은 계속 떨어져요.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은 긴 오르막길을 탈 때 차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바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 오르막길을 탈 때 매연 발생량이 많아지고 엔진 성능이 계속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 엔진을 말아드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오픈업기를 하든 가변배기를 하든 와류기를 장착하든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 메이커가 바보가 아니겠지요. 바보가 아니니까 에어클리너도 규격이 있는 것이고 흡기관 사이즈도 규격이 있고 배기관 사이즈도 규격이 있습니다. 자, 전체 영역에서 출력과 연비를 올려야 되고 또 전체 영역에서 소음도 줄여야 됩니다. 매연도 줄여야 됩니다. 내구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까지 다 잡아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어떤 한 부분에서 좋다 해서 모든 부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소음, 진동, 매연은 당연히 줄여야 될 것입니다. 또 토크, 출력, 연비 당연히 올려야 될 것이고 내구성도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균형을 잡아놓는 건 뭡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흡기환경 설계, 에어클리너 설계, 또 배기관 설계, 배기관 굴곡 설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보차저, 터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임펠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흡기 온도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또 인터쿨러에서 냉각 성능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필패합니다. 튜닝을 한다 하면 대부분 순정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회전 영역 또 전체 부하 영역에서 최상의 조건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변으로 리얼하게 연료 분사량과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힘들죠. 가변배기는 상당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얼마나 컨트롤 잘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엔진 회전수만 측정할 것이 아니고 회전당 연료 분사량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자, 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류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데 오픈흡기와 가변배기는 저항을 줄여서 성능을 올리는 것이고 와류기는 저항을 늘려서 성능을 올리는 것인데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전체 구간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영역, 운전석가까지 반영됩니다. 가장 좋은 영역의 균형점, 그 균형을 찾아서 값을 설정하고 흡기관 설계, 배기관 설계, 터보차저 설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킨다, 와류기를 장착한다, 가변배기를 한다, 오픈흡기를 한다 하지만 이런 장단점을 알고 나면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려고 그러면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돼야 됩니다.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없던 이론이 나와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예요. 와류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오픈흡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변배기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개념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 균형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소음, 진동, 매연을 감속시키고 또 토크, 출력, 연비를 향상시키고 내구성까지 향상시켜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 메이커도 못해서 자빠지는 판에 시중에서 이런 것 간단하게 접근해서 엔진 성능이 좋아진다. 지나가는 게도 없습니다. 출력과 연비 동시에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모든 회전수 영역에서 연소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연소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흡기 및 배기의 저항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자동차 메이커인데 그 균형점을 더 높여라 이거예요. 평균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오픈업기를 하시는 분이나 가변배기를 하시는 분이나 와류기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단점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100km, 110km 안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내 주행에서라도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 불리해집니다. 매연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와류기를 장착하신 분들이 엔진에 매연이 쌓인다 하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느냐? 와류기 업자 가운데는 서로 이 제품 좋다 저 제품 좋다 남의 거 떼고 지 거 여니까 좋더라 하면 하죠. 업체끼리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쪽 업체는 이쪽 업체 거 떼고 저쪽 업체는 이쪽 업체 거 떼고 이랍니다. 다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테스트 한다고 하시는 분들 실력이 있습니까? 감으로 하죠. 엿장사 마음대로입니다. 지 기분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평가하려고 그러면 수치로 증명돼야 됩니다. 운전자 습관이 배제된 조건에 실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장사치는 거짓말 합니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린다요. 해서 수치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업기와 가변배기, 와류기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오픈업기와 가변배기는 저항을 줄이는 것이고 와류기는 저항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시면 답을 알 것입니다. 오픈업기를 순정으로 돌릴 거냐, 가변배기를 순정으로 돌릴 거냐, 와류기를 순정으로 돌릴 거냐. 와류기 제거하는 것이 순정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출력과 연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1년에 연비 1%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현상들을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는데 모든 조건에서 가져오려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